사막 한가운데 추락한 비행기. 조종사는 식수도 얼마 남지 않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한 소녀를 만난다. 그는 금빛 머리카락에 맑은 눈을 가진 아이, 어린 왕자였다. 어린 왕자는 다짜고짜 조종사에게 부탁한다. 양 한 마리만 그려줘요. 처음엔 당황하던 조종사는 장난삼아 상자를 그려주고 이 안에 내 양이 있다 고 말한다. 어린 왕자는 환히 웃으며 바로 내가 원하던 양이에요 라고 답한다. 그렇게 두 사람은 사막 한가운데서 친구가 된다. 조종사는 어린 왕자와의 대화를 통해 그의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된다. 어린 왕자는 아주 작은 별 B-612 행성에서 왔다. 그곳엔 세 개의 화성과 매일 돌봐야 하는 장미 한 송이가 있었다. 어린 왕자는 자신이 애써 키운 그 장미를 사랑했지만 장미의 허영심과 까탈스러움에 상처받아 별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는 우주 여행을 떠나며 여러 별을 방문한다. 첫 번째 별에서는 왕을 만난다. 하지만 그 왕은 신하 하나 없는 왕국에서 모든 것을 명령하려 한다. 명령이란 합리적일 때만 권위가 있는 법이지. 왕의 말은 의미심장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 두 번째 별의 남자는 허영심 많은 사람이다. 누구에게도 관심받지 못하면서도 끊임없이 박수를 요구한다. 모두가 나를 칭찬해야 해. 어린 왕자는 그를 이해하지 못한다. 세 번째 별의 주인은 술꾼이었다. 왜 술을 마시죠? 부끄러움을 잊기 위해. 무엇이 부끄럽죠? 술을 마시는 게 부끄러워. 끝없는 순환 속에 빠진 어른의 모습을 보고 어린 왕자는 슬퍼한다. 네 번째 별에는 사업가가 산다. 그는 별들을 세어 자기 소유로 기록하느라 정신이 없다. 어린 왕자가 묻는다. 별을 가지면 뭐하죠? 은행에 넣어두지. 하지만 별의 아름다움을 느끼지도 빛을 즐기지도 못하는 그에게 어린 왕자는 말한다. 난 매일 내 장미에 물을 주고 화산을 청소해요. 그게 진짜 소유 아닌가요? 다섯 번째 별의 점등 부인은 하루에 1440번 불을 켜고 끄는 일을 반복한다. 그의 행성은 너무 빨리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임무를 다하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 어린 왕자는 그 성실함에 감탄하면서도 슬픔을 느낀다. 여섯 번째 별에서는 지리학자를 만난다. 그는 세상의 지도를 기록하지만 실제로는 여행하지 않는다. 나는 탐험가가 필요해. 그러나 그는 장미나 화산처럼 변하는 것엔 관심이 없다며 어린 왕자에게 지구로 가보라고 조언한다. 그렇게 어린 왕자는 지구로 향한다. 지구에 도착한 어린 왕자는 수천 송이의 장미를 보고 충격을 받는다. 내 장미는 특별한 줄 알았는데 똑같은 꽃이 이렇게 많다니. 하지만 여우를 만나면서 그 생각이 바뀐다. 여우는 말한다. 길들인다는 건 서로에게 특별해지는 거야. 내가 길들인 장미는 세상에 하나뿐이야. 어린 왕자는 여우와 함께하며 진정한 관계의 의미를 배운다. 이별의 순간 여우는 마지막으로 말한다.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마음으로 봐야 해. 그 후 어린 왕자는 조종사를 만나 사막에서 며칠을 함께 보낸다. 조종사는 비행기를 고치기 위해 노력하고 어린 왕자는 별로 돌아갈 준비를 한다. 그는 말한다. 별을 볼 때마다 웃을 거예요. 내가 그 별 중 하나에 있을 테니까. 결국 어린 왕자는 뱀에게 자신의 몸을 물리게 해 별로 돌아간다. 조종사는 그의 몸이 사라진 뒤에도 그가 다시 자신의 별로 갔다고 믿는다. 사막에 남겨진 조종사는 별을 올려다보며 어린 왕자의 웃음을 기억한다. 별들은 모두 웃고 있는 것 같았다. 어린 왕자는 단순한 동화가 아니다. 어른이 잃어버린 순수함과 사랑의 의미, 관계의 진정성을 묻는 철학적 이야기다. 우리가 진정 소중히 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라는 사실. 그것이 어린 왕자가 전하고 떠난 마지막 메시지였다.